위메이드를 보면서 아 게임 좀 사야겠다. 포트에 게임도 없으면 주식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위메이드를 보면서 주식에 포트에 게임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포트 운영이라고요. 제 위메이드는 당연히 게임즈에서 찾아야 된다니까요. 오늘 왠지 가을 타네. 백조님들 오늘 좀 가을 타지 않나요? 요즘은 뭐 가을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뭐 여름과 겨울 사이에 분명히 가을이 존재하고, 가을의 계절하면 사실 10월이죠.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밤, 10월의 마지막 날은 10월 31일이지 일요일 아닙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월화수목금밖에 없어요.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은 11월의 첫날이죠. 아쉽게 끝났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치고는 오늘 사실 뭐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불금불금 하는데, 주식 투자자로서 수익이 잘 넘어갈 때가 둘 중에 하나죠. 수익이 크게 났거나 손실이 크게 났거나.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거래소 음선 하락 나왔으니까 오늘까지도 또 추가적으로 1% 이상 하락하면서 주식 어렵다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고객들 모시고 와서 상담을 가끔 하는데 다들 어려워하시죠.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주식 어렵네요. 근데 이제 손을 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종님들이 작년 11월 12월에 주식 어렵네요 라고 생각했나요? 절대 안 했을걸. 절대. 주식 돈 벌기 진짜 쉽다. 나는 주식에 천부적 재질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작년 11월 12월이 그 유명한 지수가 한 달에 10%씩 오르고, 삼성전자가 6만원에서 9만원까지 거의 뭐 한 50%가 오르는, 삼성전자가 50% 오르는데 왜 내가 주식 천재야? 장이 좋았던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어렵고 힘든 건 장이 안 좋았었죠. 그래서 제가 탑다운을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탑다운을 이해하면 그런 슬픔도 조금씩 약해져요. 장이 요즘 안 좋네. 그러니까 주식이 어렵네 쉽네가 아니고 장이 좋네 안 좋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좀 탑다운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영상 우리 보혜씨가 편집 이쁘게 해서 올려드렸는데, 탑다운을 어떻게 하는지 영상 하나 올린 거 있거든요. 어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제가 강연할 때 늘 말씀드리는데 어렵게 돈 잃지 마시고 쉽게 돈 버는 법을 늘 연구하셔야 되는데요. 쉽게 돈 버는 법, 쉽게 주식하는 법, 여기 영상 찾으셔서 한번 보시고. 사실 저도 정신 없었어요. 월화수목금 중에 금요일이 제일 바쁜 날이고 매월의 말일이 제일 바쁜 날이고,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면서 말일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내일 또 11월을 위한 성장주 강연회가 있어서 강연회 준비도 하고 뭐 월말 결산도 하고, 근데 심지어 지수는 막 빠지고 그래서 매매할 게 많아서 굉장히 정신이 없었네요. 이거 왜 계속 들고 있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백조님들. 일단 거래소 지수는 길게 한번 볼게요. 코로나 바닥이 1439, 코로나 이후 고점이 3300, 2배 이상 올랐죠. 3300에서 오늘 종가가 2970, 한 10% 빠졌죠. 100% 이상 오른 거에서 10% 빠진 게 많이 빠진 거예요? 많이 안 빠진 거죠. 여러분들이 요즘 오늘 죽겠어요. 그냥 10% 빠진 장일 뿐인 거고, 작년에 주식 진짜 쉽다. 주식이 쉬운 게 아니고 주식이 100% 오르는 장이었던 거고,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주식이 100% 평균값으로 오르는데 내가 100% 수익 난 게 뭐 내가 천재야. 당연한 거지. 지수가 10% 빠지는데 내 것만 10% 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는 방송 어디 나갔을 때 1년 목표 수익률이 얼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잖아요. 지수가 반토막 나는데 내가 어떻게 수익 나? 손실을 시장 평균보다 좀 적게 가져가고 싶고, 지수가 2배 나면 당연히 수익 나죠? 2배 난 게 잘난 게 아니고 2배 플러스 알파를 내야죠. 그래서 저희 목표 수익률은 언제나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예요. 그 알파를 위해서 선물 옵션, CFD, 주식 단기 매매, 중장기 투자, 제가 할 수 있는 무기들을 다 총동원해서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10월 말이니까 좀 큰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월봉으로 보면 어제 말씀드렸지만 월봉상 4개월 연속 음봉이 나왔고요. 10월 달은 전월 대비 3.2%가 빠졌습니다. 오늘 일봉상으로는 좀 짧게 보면 제가 그랬죠. 3천은 못 지키면 또 불안해진다고. 불안한 심리가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지수적 분석이 의미 없는 그림이 아니고요. 저기에 우리 심리가 그대로 있다고요. 오늘 1% 빠지면서 음선 마감한 건 3,000포인트 깼네. 불안하다. 2,900 또 깨러 가나? 이런 불안감이 나온 겁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단 탄탄했지만 역시 1,000을 깼어요. 1,000 깼네? 거래소는 3,000 깼네? 다시 전저점 내려가나? 불안해 죽겠네? 이런 심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오늘부로 다시 또 위기의 상태가 됐다. 지수가 중요한 시기가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 전저점 깰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수가 전저점을 깨는지 아니면 다시 3,000 위로 회복해서 다시 기간 조정으로 가는지.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지만 V자형 반등 없다니까. V자형 반등 생각하지 마시고 3,000만 안 깨기를 기도했어야 돼. 근데
뭐 오늘 깼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3,000원 회복하고 옆으로만 가라. 아래로 가면 안 되고 옆으로 가라.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지수가 1%가 빠졌으니 시가총액 탑 30 안에 딱 한 종목이 올랐네요. 두 종목 올랐다. 게임주의 NC소프트, 엔터의 하이브. 그래서 제가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죠. 이젠 모든 걸 잼! 우리가 먹는 잼이 아니고 GEM으로 잼이 보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석 같은 장세고요. G는 게임, E는 엔터, M은 메타.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 변경한 거 이게 보통 재료가 아닙니다. 왜? 생각해보세요. 글로벌 탑 10 기업이 이름을 바꿨어. 메타로.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있고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컨텐츠가 중심이고 컨텐츠는 게임과 엔터가 양대 산맥이다. 게임, 엔터, 메타, 삼각편대. 시가총액 상위에서 많이 빠진 애들 보면 SK하이닉스는 어제 오른 만큼 빠졌는데 얘보다 사실은 셀트리온이 압도적으로 보이네요. 제가 오늘 장중시장에도 썼고 저는 사실은 뭐 김작가 TV를 나가건 제 강연을 하건 저는 이제 업종 분석을 많이 하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석한 것 과거 거 다 돌려보세요. 제가 늘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좋네요. LG화학보다는 삼성 SDI가 좋네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좋네요. 셀트리온보다는 삼성바이오로스가 좋네요. 뭐를 근거로? 저 아무 재료도 안 보고 차트 근거로 말씀 그렇게 드려요. 근데 오늘 차트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죠? 계속 저점 깨는 차트란 말이에요. 셀트리온 6% 빠지면서 셀트리온만 빠졌나요? 아니죠. 코스닥 시총에서 뭐가 빠졌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 빠졌고요. 차트가 똑같아요. 셀트리온하고 그죠? 급락하고 옆으로 가다가 급락하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똑같잖아. 셀트리온 제약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연할 때 늘 그러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세 종목을 다 갖고 있으면 그건 분산 투자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주식 투자의 기본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어요. 종목 선정 잘하는 거랑 포트폴리오 운영 잘하는 거.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면 잘한다고요? 재료 분석, 차트 분석, 재무제표 분석 3박자. 포트폴리오 분석은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적절한 종목 숫자. 금액이 낮으면 한 3개, 금액이 크면 한 10개, 15개. 적정한 종목 숫자. n분의 1로 투자 비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업종별 배분이라고요. 업종별 배분. 아셨죠? 거래대금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1조가 넘었어요. 근데 오늘 음선 나왔으니까 큰 의미 없고. 두 번째가 위메이드예요. 위메이드는 지금 5천억 거래됐어요. 얼마짜리가? 6조짜리가. 와, 거래대금도 잘 터지고 양선 나오고 맨날 연속 신고가고 10월 달에만 160%가 났고요. 올해만 그냥 텐베그가 났다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900이 텐베그라면 10배 되는 거니까. 결국은 계속 똑같은 말씀 드려요. 위메이드를 보면서 게임 좀 사야겠다. 포트에 게임도 없으면 주식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위메이드를 보면서 주식에 포트에 게임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포트 운영이라고요. 포트 운영은 업종을 잘 선택하고 그 업종에서 탑100 종목을 골라내면 돼. 근데 업종 내 탑100 종목 고르는 게 어려울까요? 업종 고르는 게 어려울까요? 탑100 종목 고르는 게 어렵죠. 업종은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위메이드가 그렇게 많이 가? 게임 좀 무조건 사야겠다. 그럼 게임주에서 리스트업을 해서 어느 거를 살까요? 알아맞혀보세요 해서 탁 사는 거라고. 이 T플렉스가 이게 어제 상담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제 근데 이거 하신 분도 대박이네. 저 어제 베스트셀러는 안 뽑혔었는데 안 뽑혔던 이유는 재무제표가 좀 별로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 재무제표는 별론데 차트는 좋네요 라고 했죠. 왜? 저 기억이 나서 지금 바로 보여드려요. 어제 제가 이 차트 보면서 역사적 신고가 차트네요. 여기가 신고가인데 요 신고가를 깨려고 근처까지 왔네요. 신고가 차트는 눈여겨봐야 돼요. 왜? 오버슈팅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5번은 오늘 오버슈팅 나왔죠. 그래서 차트는 좋았고 재무제표는 별로였는데 오늘 바로 오르는 거 보면서 윗꼬리 만들고 6%로 마감했네요. 장중 한 20%까지 18%까지 올랐었죠. 몸통이 1200억짜리인데 3,000억이 거래됐다는 건 회사가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좋은 회사면 몸통이 3배가 거래될 리가 없어요. 왜? 홀딩 세력이 많이 있으니까. 중장기 투자. 그러니까 이제 얘는 중장기 투자는 별로 없는데 재료 가치가 좋고 또 하나는 신고가 빵 치면서 엄청 회전율이 높았던 거죠. 그 약간 황하 같아요. 황하? 황금 아가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종목은 뭔가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언급을 하는 종목. 좋은 거지? 백종님들 댓글 달아주세요. 칭찬 맞죠? 뭐 거의 아가리 파이터라는 얘긴데. 보엑씨 극한 직업? 내가 극한 대표야. 얼마나 좋은 회사를 다니면 대표님 아가리 최고. 농담합니다. 골드 마우스라는 얘기 아니야? 골드 마우스. 영어로 해줘. 영어로 해줘. 골마. 황하? 골마? 그래서 티플렉스는 어쨌든 신고가 오버슈팅 오늘 보셨죠? 그리고 비덴트하고 위지트 이런 애들이 이제 비트코인 관련 주면서 코인 거래소 관련 주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 위메이드가 빗썸, 넥슨이 코빗, 게임빌이 코인원 이런 식으로 좀 거래소
코인 거래소 시장과 게임 업종 간의 이런 합종 연행이 굉장히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참 재밌었던 건 게임주의 대표 주자인 위메이드와 그리고 이제 그런 코인 거래소 지분 투자 대표 주자인 비덴트, 위지트, 우리기술 이런 게 동반 상승했다는 게 이게 이제 트렌드고 이런 게 뭐 탑다운이고 이런 게 어떤 업종이 잘 가는지에 대한 분석인 거죠. 이런 분석 못해. 저기 재무제표만 맨날 보는 사람들은 버텀업이란 말이에요. 버텀업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주식. 제가 장담할게요. 주식은 탑다운이다. 거래대금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코인 거래소 시장과 게임주에 돈이 몰렸네. 그리고 셀트리온이 7% 빠지면서 거래까지 터졌죠. 안 좋은 차트라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 오늘 이게 연중 최저점이에요. 주봉으로 보면 올해 고점 작년에 찍고 지금 계속 1년째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왜 3박자를 보는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늘 비교해주고 삼성 SDI하고 LG화학을 비교하고 기아차와 현대차를 비교를 하는 이유가 차트에 벌써 우리의 모든 심리들이 녹아있고 모든 재료들이 녹아있거든. 뭔가 안 좋으니까 이런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거든. 상승률 어제 제가 보세요. 어제 세미시스코가 어제 거래대금이 25억이 나왔었어요. 그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제 점상한가에 매도한 25억이 주식을 진짜 못하는 분들이다. 저렇게 하니까 맨날 돈 못 버는 거예요. 아마 점상한가 어제 팔면서 되게 기분 좋았겠죠. 와, 나 돈 벌었다. 근데 뭘 돈을 벌어요. 30% 손해본 거지. 오늘 팔았으면 상한가에 팔았는데 또는 오늘 안 팔면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상한가 30% 시대로 바뀌고서 연속 상한가 기록이 5번 반인데 그 종목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팔았냐고요? 5번 반에 팔았죠. 제일 꼭지. 그건 기본 룰을 지키면 돼. 상한가 칠 때는 안 팔아. 그럼 팔 기회가 없는 상승인 거야. 지금 제가 세미스토가 안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저는 오늘까지도 안 팔았겠죠. 다음 주 월요일날 시초가 보합에 만약에 야 갭상승 못하면 어떡해. 갭상승 못하면 보합이라도 팔든 마이너스 5%라도 팔든 첫날 판 거보단 무조건 먹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룰이에요. 저의 룰은 상한가 종목은 갖고 있어가 제 룰이에요. 그러면 정말 텐베거를 갖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나는 제 룰은 상승 추세는 갖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위메이드를 갖고 있었다면 안 팔고 있겠죠. 매도 신호가 안 나오잖아요. 계속 매도 신호가 안 나오는 종목을 왜 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힘들어 안 돼 하는 이유가 룰이 없고 원칙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공부해야지. 연장도 알아야 한다는데 주식 투자 성공하려면 당연히 알아야지 성공하겠죠.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러면 큰일 난다 진짜. 제 유튜브에 무료 영상 굉장히 많고요. 제 또 유료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많은 또 유료 강의들이 있고요. 또 제가 책을 3권을 썼고요. 그것만 벌려도 몇 달 걸리겠다. 제가 어제 계속 그랬잖아요. 세미시스코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 A라는 종목이 점상을 갔을 때 안 파는 게 정답이다. 이런 룰을 하나씩 만들려고. 이런 룰을 내가 또 뭐 가르쳐줬어. 급등주 중에서 대량 거래 장대 음봉 나오면 팔고 도망가라. 이런 거 기억해서 다 적용시켜야 돼. 근데 또 실천을 못해.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이제 이렇게 2개를 외웠어. 점상가는 안 파는 거야. 그리고 장대음봉은 팔고 도망가는 거야. 외웠죠? 외우면 뭐해? 실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장대음봉 나오면 발발 떨면서 손이 내일은 올라가겠지 하고 안 팔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점상가 가면 이게 웬 떡이 하고 팔죠. 그건 뭐예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게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주식투자에 성공하려면 많이 알고 내 객관적인 룰을 만들고 그거를 지키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죠. 그래서 계속 수련을 해야 돼. 돌을 튼다 그러죠. 수련을 계속 해야 돼.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쪽 애들이 꽤 이름을 올렸고 좀 의미 있는 종목 몇 개 보면 맥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였는데 어제 윗골이 나왔던 걸 오늘 좀 다시 되돌림으로 올려줬고 아프리카 TV 대단해요. 아프리카 TV도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컨텐츠의 힘인 거죠. 아프리카 TV는 컨텐츠 플랫폼 회사잖아요. 그죠? 뭐 한국어 유튜브라고 할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플랫폼이잖아요. 동남아에도 수출하고 있고 컨텐츠가 힘인 세상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도 역사적 신고가를 이 어려운 장소도 가고 있다는 거. 큰 그림으로는 확실히 컨텐츠, 게임, 엔터, 메타 요게 맞다라는 얘기죠. 아프리카 TV까지 올라간 거죠. NHN 게임주예요. NHN 오늘 위메이드 관련 재료 나왔죠. 그래서 제 위메이드는 당연히 게임주에서 찾아야 된다니까요. NHN이 사실은 NH벅스 올라가면서 저희를 관심을 여기서 많이 가졌었는데 결국은 한 방에 나오네요. 용토코리아도 게임주죠. 에코프로 비엔하고 에코프로 HM의 모회사. 게임빌도 게임이죠. 전체적으로는 게임주, 가상화폐 거래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엔터주 메타까지 역시 아직은 잼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어제 올랐던 반도체 관련주들은 SK하이닉스가 오늘 다시 3% 빠지면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있을 때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목은 뭐 사볼까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하락 추세에서의 반등은 머리 얻어맞고 내려가나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확률적으로 10번 중 7번이 맞거든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10월달 손실이 좀 나셨다면 이 약물고 또 공부하시면 되죠. 토요일, 일요일날 공부도 하시고 오늘 또 뭐 술 한잔 생각나시면 저도 술을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에 뭐 연속으로 먹으면 힘들어서. 왜 웃어? 오늘 개기는 거야. 지금 대표님한테 아가리 파이터라 그러지 않았나? 술 먹었다 그랬더니 웃질 않나? 왜 웃었는데? 웃은 이유를 말해봐. 지금? 어제 술 먹었다는 뜻인가? 여러분들 뭐 술 한잔 하시고 막 스트레스 오늘까지 받았을 텐데 이제 뭐 토요일 일요일날 좀 재충전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이 11월 1일이에요.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올해 한 해가 6분의 1이 남았다는 뜻이고요. 이제 2달 또 금방 지납니다. 금방 지나면 2022년이 오네요. 불금 즐거운 토요일 그리고 편안한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유 세무사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31일이 아니라고요? 마지막 거래일이란 뜻이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밤을. 어제 나스닥 역사적 신고가 경신했지만 장마감 후 애플과 아마존 하락으로 현재 나스닥이 마이너스 0.6%대이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 전체 조정권에서 움직이네요. 미증시 마감은 우리의 시초가에 영향을 미치고 미증시 선물은 우리의 장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 어제 LG생활건강의 급락처럼 대형주의 급락이 시장 분위기를 냉각시키며 또한 폭락의 전조현상으로 비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셀트리온이네요. 한 달 동안 견뎌왔던 주가가 오늘 힘없이 지지선 무너뜨리며 4%대 하락 나오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5%대 하락 나오네요. 제약바이오주 조심.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위메이드 10% 상승하며 게임주 주도주 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연결 가능성 있는 제2의 위메이드 찾기가 점점 분주해집니다. 콘텐츠가 점점 돈이 되고 권력이 되는 세상에서 아프리카TV의 신고가 패턴 지속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네요.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세미시스코 나홀로 상한가네요. 어제 점 상한가 설명드리면서 어제 판 사람 바보라고 했는데 30%의 수익을 놓친 꼴이 되니 제 말이 맞았죠? 이스트소프트, 위지트, 위메이드, 비덴트, NHN, 게임빌 등 가상화폐 관련주와 가상화폐 관련 게임주들이 탑 30을 정리해버렸네요. 오늘 메타버스 움직임은 안 나오지만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로 바뀌었던 것만으로도 지속적인 재료 노출이 가능한 테마이니 관심. 게임과 함께 최근 가장 주목받았던 엔터 관심. 결론은 노잼 장세 아닌 꿀잼 장세 지속. 오늘의 한 줄평. 10월의 마지막 불금을 위하여. 모대 성공 투자 화이팅! 유모님 잘 만났어요. 주식하죠? 네, 하죠. 저 종목 좀 추천해주세요. 추천받은 종목이 다 씹어내요. 맨날 종목 추천만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해요? 종목 선정 멘토링 평생 해주는데 알려줄까요? 그런 데가 있어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로 함께 가봐요. 좋아요. 강연필님, 제 계좌가 지금 10%인데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오면 빨갛게 변할 수 있나요? 당연히 빨갛게 변할 수 있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이정윤 대표님이 추구하는 방식은 3박자 투자법이죠. 재무, 차트, 정보 그런 과정을 쭉 진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3박자 투자법에 맞는 종목을 고르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회사가 성장을 하고 차트도 정배열에 돌아서고 메인과 기관이 사들어가고 현재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에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종목이 끝끝내는 내 계좌를 빨갛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저 그러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당장 들어갈래요. 네이버에서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검색을 해주시면 제일 첫 번째 저희 사이트가 떠요. 그것들을 참조로 하시고 그래도 내가 어떤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실 때는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번호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전화 주셔서 각각의 연구원분들이랑 상담을 통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